비가 서울의 거리를 적시던 그날, 나는 평소처럼 홍대 카페에 앉아 있었다. 노트북 화면이 깜빡이는 가운데 창밖으로 쏟아지는 빗줄기가 내 마음처럼 흐트러져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카운터에서 일하던 그 알바생이 다가와 내 잔 옆에 쪽지를 슬쩍 놓았다. 이거. 당신한테 라고 속삭이듯 말하더니 그녀의 눈빛이 내 가슴을 꿰뚫었다. 그 순간 심장이 왜 이렇게 세게 뛰는지 알 수 없었다. 쪽지에는 간단한 문장 하나가 적혀 있었다. 비 그치면 같이 산책할래요? 수아 이름조차 처음 듣는 그 글씨가 내 일상에 스며든 비처럼 서서히 번져갔다. 나는 지은 25살. 평범한 마케팅 회사 직원으로 매일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하며 서울의 번잡함 속에 묻혀 사는 여자였다. 연애는 오래전 포기한 지 오래? 친구들은 너처럼 예쁜 애가 왜 혼자야? 라고 놀리지만 내 마음은 항상 어딘가 비어 있었다. 그 빈자리를 채워줄 것 같은 만남은 이 카페에서 시작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카페는 비의 노래라는 이름으로 홍대 골목 깊숙이 숨어있는 작은 공간이었다. 창문은 오래된 나무 프레임으로 둘러싸여 있고 벽에는 오래된 LP판과 재즈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비 오는 날이 제격인 곳 나는 매주 금요일 오후에 여기서 커피 한 잔과 함께 내 생각을 정리하곤 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클라이언트 미팅이 엉망으로 끝난 후 비를 피해 이곳으로 피신한 거였다. 수아는. 그녀는 이 카페의 단골 알바생이었다. 처음 본 건 한 달 전 그녀가 커피를 내올 때마다 그 미소가 내 시선을 사로잡았다. 짧은 단발머리, 호박빛 눈동자, 그리고 에이프런 아래로 드러나는 가느다란 손목. 그녀는 항상 바쁘게 움직이면서도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따뜻한 말을 건넸다. 나한테도. 오늘 비가 많이 오네요. 조심히 가세요. 그런 사소한 인사가 왜 이렇게 가슴에 남았을까? 쪽지를 쥔 손이 떨렸다. 나는 망설이다 핸드폰을 꺼내 그 번호를 입력했다. 메시지를 보낼까? 아니면 그냥 잊을까? 비가 조금 잦아든 창밖을 보니 거리가 희미한 가로등 불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결국 나는 타이핑했다. 좋아요. 비 그치면 나갈게요. 보내기 버튼을 누르는 순간 심장이 다시 아파왔다. 이게 무슨 감정일까? 설렘, 두려움, 아니, 더 깊은 무언가. 수아가 카운터로 돌아간 후 나는 쪽지를 다시 펼쳐보았다. 그녀의 필체는 부드럽고 끝자락에 작은 하트 하나가 그려져 있었다. 하트라니. 그 단순한 모양이 내 마음을 뒤흔들었다. 나는 커피를 홀짝이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 소리가 달콤하게 들렸다. 30분쯤 지났을까 수아가 다시 다가왔다. 비가 좀 그쳤어요. 같이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우산 하나를 함께 쓰고 카페를 나섰다. 홍대 거리는 비 후의 습한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골목길을 따라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가운데 우리는 말없이 걸었다. 수아의 어깨가 내 팔에 스칠 때마다 전기가 흐르는 듯 했다. 저는 수아예요. 여기서 일한 지 반년 됐어요. 그녀가 먼저 입을 뗐다. 지은 씨는? 자주 오시던데 무슨 일 하세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마케팅 쪽요. 스트레스 풀려고 여기 와요.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렀다. 그녀는 부산 출신으로 서울로 유학 와서 카페 일을 하며 디자인을 공부 중이라고 했다. 비 오는 날이 좋아요? 세상이 조용해지잖아요. 그녀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랬다. 비는 우리의 비밀을 감싸주는 듯했다. 우리는 골목 끝에 작은 공원에 도착했다. 벤치에 앉아 비가 그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수아가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다. 이 순간 영원히 남기고 싶어요. 그녀의 미소가 너무 밝아서
나는 순간 숨이 막혔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워 쪽지를 다시 보았다. 심장이 아파왔다. 이 아픔이 사랑의 시작인지 아니면 끝의 예고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날부터 내 일상은 변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수아의 메시지가 와 있었다. 어제 재미있었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나는 미소 지었다. 이렇게 간단한 문장이 내 가슴을 다시 저릿하게 만들었다. 우리는 매일 메시지를 주고받기 시작했다. 카페에서 우연히 마주칠 때마다 그녀의 눈빛이 더 깊어졌다. 한 주 후, 우리는 다시 만났다. 이번엔 한강으로. 저녁 바람이 불어오는 강변을 따라 걸으며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다. 수아는 어린 시절 부산 바다에서 보낸 추억을 들려주었다. 엄마가 돌아가신 후 아빠랑 둘이 살았어요. 바다가 제 유일한 친구였죠. 그녀의 목소리에 스며든 슬픔이 내 마음을 아프게 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아직은 망설였다. 시간이 흘러 우리 만남은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다. 매주 금요일 비의 노래 카페에서 시작되는 데이트. 수아는 이제 나를 기다리는 듯 창가 테이블에 미리 커피를 놓아두었다. 지은 누나, 오늘은 라떼예요. 단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녀의 장난기 어린 미소에 나는 웃음이 터졌다. 누나라는 호칭이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었다. 우리는 카페를 나와 홍대 거리를 누볐다. 스트리트 푸드 가판대 앞에서 떡볶이를 사 먹으며 웃고 떠들었다. 수아야, 입에 묻었어. 내가 손수건으로 닦아주자. 그녀의 뺨이 붉어졌다. 한강 데이트는 우리만의 의식처럼 되었다. 자전거를 타고 강변을 달리다 피크닉 매트를 깔고 누워 별을 보았다. 지은 누나, 서울 하늘에 별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어요. 수아가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속삭였다. 그 순간 그녀의 체온이 내 피부를 타고 스며들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손가락이 얽히는 느낌이 세상을 멈추게 했다. 나도 몰랐어. 너랑 보니까 우리의 키스는 그날 밤에 일어났다. 바람소리와 강물소리가 배경으로 깔린 가운데 입술이 맞닿는 순간. 부드럽고 달콤하고 아프게. 사랑에 빠진 기분이었다. 하지만 그 사랑은 동시에 두려움을 불러일으켰다. 회사 동료들에게는 비밀로 했다. 지은아, 요즘 왜 이렇게 밝아? 친구가 물어도 그냥 일이 잘 풀려서 라고 둘러댔다. 수아도 마찬가지였다. 그녀의 룸메이트에게는 새 친구 생겼어 라고만 말했다. 우리는 서로의 비밀이었다. 그 비밀이 우리를 더 가까이 묶었지만 동시에 무거운 짐이 되었다. 어느 주말 수아가 제안을 했다. 부산 가요. 제 고향으로.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KTX를 타고 부산으로 향하는 기차 안, 창밖으로 스치듯 지나가는 풍경이 우리의 미래처럼 느껴졌다. 부산에 도착하자 그녀는 나를 해운대 해변으로 데려갔다. 파도 소리가 우리를 맞이했다. 여기서 자랐어요. 엄마랑 같이 산책하던 길. 수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그녀를 안아주었다. 고마워. 데려와줘서. 그날 밤 우리는 작은 펜션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창밖 바다 소리를 들으며 우리는 처음으로 깊은 이야기를 나눴다. 수아는 엄마의 죽음 후 아버지의 재혼으로 집을 나와 서울로 왔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아빠는 이해 못해요. 내가 이런 감정을 가진 걸.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나도 그래? 하지만 우리는 함께잖아. 부산 여행은 우리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돌아오는 기차에서 수아가 내 손을 꼭 쥐었다. 지은 누나, 사랑해. 그 말이 내 가슴을 울렸다. 서울로 돌아온 후 우리는 더 자주 만났다. 그녀의 아파트에서 영화를 보거나
내 집에서 요리를 하며 시간을 보냈다. 수아의 요리는 부산식으로 매콤했다. 맛있어. 그녀가 기대 어린 눈으로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끌어안았다. 그 안기 속에서 세상의 모든 게 사라졌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카페에서 수아의 핸드폰이 울렸다. 그녀가 화면을 보더니 표정이 굳었다. 아빠예요. 통화는 짧았다. 네, 곧 갈게요. 그녀가 전화를 끊고 나를 보았다. 부산으로 가야 해요. 급한 일이? 나는 걱정스레 물었다. 무슨 일인데?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별거 아니에요. 곧 돌아올게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불안으로 물들어 있었다. 그날부터 수아의 메시지가 뜸해졌다. 바빠서 미안해. 곧 만나자. 그런 짧은 문장들만. 한 주 후, 나는 참지 못하고 부산으로 갔다. 해운대 근처 그녀의 집을 찾아갔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이웃 아줌마가 말했다. 수아 양. 어제 서울로 갔어요. 아빠랑 싸우고 은혜 심장이 다시 아파왔다. 돌아와 카페에 갔지만 수아는 없었다. 매니저가 쉬는 날 지라고 했다. 불안이 밀려왔다. 이게 무슨 일일까? 우리의 사랑의 그림자가 드리운 건가? 그날 밤 수아로부터 메시지가 왔다. 미안해. 설명할게. 내일 만나자. 나는 기다렸다. 다음 날 카페에서 그녀를 보았을 때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지은 누나. 그녀가 울먹이며 안겼다. 아빠가 나에 대해 알았어. 친구 사진 봤대. 충격이 밀려왔다. 어떻게?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실수했어. 사진 올렸는데 지은 누나 손잡은 거 우리의 비밀이 드러난 순간. 수아의 아버지는 화를 내며 그런 애랑 어울리지 말라고 했다고. 그녀는 울었다. 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겨울이 서울을 뒤덮었다. 눈이 내리는 거리를 걸으며 우리는 서로를 더 꼭 붙잡았다. 수아의 아버지와의 다툼 후 그녀는 카페 일을 그만두고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전환했다. 이제 자유로워질 수 있어. 그녀가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피로가 스며들어 있었다. 나는 그녀를 위해 더 많은 시간을 내었다. 회사 퇴근 후 그녀의 작은 원룸으로 가 요리를 해주었다. 김치찌개가 끓는 냄새 속에서 우리는 소파에 기대어 이야기를 나눴다. 아빠가 다시 연락했어. 용서해달라고. 수아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하지만 난 아직 준비 안 됐어. 나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천천히 해.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사랑은 그런 위기 속에서 더 깊어졌다. 크리스마스 이브, 우리는 명동으로 나갔다. 눈 내리는 거리에서 산타 모자를 쓰고 핫초코를 마시며 웃었다. 지은 누나, 선물. 수아가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안에 든 거는 목걸이였다. 펜던트에는 우리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다. 영원히 함께. 그녀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다. 나는 그녀에게 키스했다. 사람들 사이에서 눈꽃이 흩날리는 가운데. 하지만 평화는 깨지기 마련이었다. 새해가 밝자 수아의 과거가 우리를 덮쳤다. 그녀가 고백했다. 대학 때 여자친구가 있었어. 이름은 민지. 민지는 수아의 첫사랑이었다. 우린 헤어졌어. 민지가 가족 때문에 포기했거든. 그 이야기가 내 가슴을 찔렀다. 너도 그렇게 될까 봐 두려워. 나는 웃으며 말했다. 안 돼. 우리는 단랍하지만 불안이 싹텄다. 민지가 서울에 산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수아의 핸드폰에 가끔 오는 메시지들이 신경 쓰였다. 그냥 친구야. 그녀가 설명했지만 내 마음은 가라앉지 않았다. 2월 발렌타인데이. 나는 수아를 놀라게 하려 제주도로 데려갔다. 비행기에서 그녀의 손을 잡고 여기서 새 출발하자라고 말했다.
제주 해변은 겨울바람으로 차가웠지만 아름다웠다. 우리는 블랙볼트 해변을 걸으며 파도 소리를 들었다. 지은 누나, 여기서 결혼식 올리고 싶어. 수아의 장난스러운 말에 나는 웃었다. 좋아. 약속 그날 밤, 호텔방에서 우리는 서로의 몸을 탐험했다. 부드러운 시트 위에서 그녀의 피부가 내 손끝에 닿을 때마다 세상이 녹아내리는 듯 했다. 사랑의 속삭임이 방을 채웠다. 제주에서 돌아온 후 삶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민지의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았다. 어느 날 카페에서 우연히 민지를 만났다. 그녀는 수아를 찾으며 왔다. 수아가. 요즘 연락이 뜸해 민지의 눈빛에 질투가 스쳤다. 나는 차갑게 말했다. 수아는 이제 나랑 있어. 그녀는 웃었다. 아직 모르겠어? 수아는 항상 도망쳐. 그 말이 내 가슴에 박혔다. 집에 돌아와 수아에게 물었다. 민지 만났어? 수아의 표정이 굳었다. 뭐라고 했어? 나는 솔직히 말했다. 너 도망친다고. 그녀는 울었다. 그땐 무서웠어. 가족 때문에. 그 밤 우리는 크게 다퉜다. 너도 나처럼 포기할 거야. 내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수아는 소리쳤다. 아니야. 난 지은 누나랑 영원히. 하지만 그 다툼은 우리 사이에 균열을 만들었다. 며칠 후 수아가 사라졌다. 메시지도 오지 않았다. 나는 미치도록 불안했다. 회사에서조차 집중이 안 됐다. 친구가 쉬어라고 했지만 나는 그녀를 찾았다. 그녀의 원룸, 부산집, 심지어 민지의 집까지. 마침내 한강 다리 아래에서 그녀를 찾았다. 수아야. 그녀는 벤치에 앉아 울고 있었다. 미안해. 다시 도망치려 했어. 나는 그녀를 안았다. 도망치지 마. 함께 싸우자. 봄꽃이 서울을 물들이던 4월, 우리의 관계는 안정된 듯 보였다. 수아는 디자인 작업으로 바빴지만 매일 저녁 나를 기다렸다. 지은 누나, 오늘 피곤해? 그녀가 마사지 해주며 물었다. 나는 그녀의 손길에 녹아들었다. 우리는 여의도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다. 벚꽃잎이 흩날리는 길을 걸으며 미래를 꿈꿨다. 집 사고 싶어. 둘이 사는 수아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같이 모아보자. 하지만 평온 속에 폭풍이 몰려왔다. 수아의 아버지가 서울로 왔다. 딸 좀 보자. 전화로 말했다. 수아는 떨며 나에게 말했다. 동행해줄래? 나는 동의했다. 부산에서 올라온 아버지는 카페에서 우리를 기다렸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다. 이 사람이 내 친구. 수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 지은 누나는 제 연인입니다. 침묵이 흘렀다.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다. 수아야, 왜 그래? 남자 만나면 안 돼. 수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빠, 이게 제 진심이에요. 나는 손을 잡았다. 부탁드려요. 우리를 인정해주세요.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생각해볼게요. 하지만 그 후 수아에게 압박이 시작되었다. 집으로 돌아와. 서울 생활 그만둬. 전화가 매일 왔다. 수아는 지쳤다. 지은 누나, 나 버틸 수 있을까? 나는 그녀를 안았다. 할 수 있어. 우리는 함께 버텼다. 하지만 갈등은 깊어졌다. 어느 날 수아가 말했다. 민지랑 통화했어. 조언 구했어. 질투가 치밀었다. 왜 나한테 안 말해? 다툼이 다시 시작되었다. 너만 믿을 수 없어. 내 외침에 수아는 울었다. 미안해. 그냥 무서웠어. 5월 수아의 디자인 프로젝트가 성공했다. 전시회에 초대받아 갔을 때 그녀는 빛났다. 이게 내 꿈이야. 무대 위에서 미소 짓는 그녀를 보며 나는 자랑스러웠다. 하지만 전시회 후 민지가 나타났다. 축하해.
수아, 그녀의 포옹이 너무 길었다. 나는 참았지만 집에 돌아와 터졌다. 너 아직 민지 좋아해? 수아는 부정했다. 아니야. 그건 과거야. 하지만 증거가 나왔다. 수아의 핸드폰에 민지의 메시지. 너 없이 못 살아. 다시 만나자. 수아는 울며 말했다. 답 안 했어. 지은 누나 믿어. 그 메시지가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 나는 혼자 여행을 떠났다. 강원도 속초로. 바다를 보며 울었다. 왜 이렇게 아파? 수아로부터 사과 메시지가 쏟아졌다. 돌아와. 사랑해. 나는 돌아왔다. 화해의 키스가 달콤했다.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여름이 다가오며 더위만큼 우리의 갈등도 뜨거워졌다. 수아의 아버지가 다시 연락했다. 결혼 상대 소개할게. 수아는 거절했지만 압력이 커졌다. 아빠가 병원비 줄 테니 돌아오라고. 그녀의 엄마 병환 소식이었다. 수아는 흔들렸다. 지은 누나, 나 부산 갈게. 잠깐만. 그 잠깐이 길어졌다. 일주일, 한 달. 이 메시지는 아빠 돌봐야 할 뿐. 나는 기다리다 지쳤다. 부산으로 갔을 때 수아는 병원에서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 지은 누나, 그녀의 눈이 피했다. 아버지가 말했다. 수아는 여기서 살 거야. 너 때문에 고통받았어. 왜? 충격이었다. 수아가 나를 밀어냈다. 미안해. 이제 끝내자. 그 말에 내 심장이 찢어졌다. 돌아오는 KTX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배신의 아픔이 밀려왔다. 여름의 끝자락, 서울은 후덥지근했다. 수아의 이별 선언 후 나는 무너졌다. 회사에서조차 눈물이 나왔다. 지은아, 무슨 일? 동료가 물었지만 말할 수 없었다. 집에 돌아와 그녀의 목걸이를 쥐고 울었다. 왜 배신했어?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은 없었다. 부산으로 다시 갔을 때 수아는 변해 있었다. 아빠가 엄마 대신 날 지켜달라고.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다. 나는 소리쳤다. 그게 사랑이야? 나 버리고.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이게 최선이야. 돌아온 후 나는 변화를 시도했다. 헬스장에 다니고 새로운 취미를 찾았다. 책 읽기, 산책. 하지만 밤마다 그녀가 꿈에 나왔다. 가을이 다시 오자 우연히 카페 비의 노래를 지나쳤다. 새 알바생이 일하고 있었다. 쪽지 사건이 떠올랐다. 그날부터 심장이 아파온 게 이제야 이해가 갔다. 사랑의 아픔이었다. 10월, 민지로부터 연락이 왔다. 수아가 후회해. 만나줄래? 나는 거절했다. 이제 끝났어. 하지만 호기심에 부산으로 갔다. 수아는 해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지은 누나,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빠가 낫고 엄마도 안정됐어. 돌아갈게. 희망이 피어올랐다. 하지만 그녀의 다음 말에 무너졌다. 민지랑 다시 시작했어. 내가 용서해줄 줄 알았어. 배신의 절정이었다. 너 이날 이용했어. 나는 울며 달렸다. 바다 소리가 내 절규를 삼켰다. 서울로 돌아온 후 나는 완전히 변했다. 친구들을 만났고 커뮤니티 모임에 더 깊이 참여했다. 사랑은 아파도 성장시켜. 누군가의 말이 위로가 되었다. 겨울이 다시 오자 눈 내리는 거리를 걸었다. 수아의 추억이 스치지만 이제는 덜 아팠다. 새해 전 그녀로부터 마지막 메시지. 행복해져. 미안해. 나는 답했다. 너도. 안녕. 하지만 운명은 장난꾸러기였다. 2월, 회사 프로젝트로 부산 출장을 갔다. 해운대 호텔에서 수아를 마주쳤다. 지은 누나,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민지랑 안 맞아.
돌아가고 싶어. 나는 차갑게 말했다. 늦었어. 하지만 그녀의 간청에 마음이 흔들렸다. 한 번만. 기회 줘. 우리는 다시 시작했다. 조심스럽게. 카페에서, 해변에서. 이번엔 진짜야. 그녀가 약속했다. 봄이 오며 우리는 천천히 쌓아갔다. 아버지와의 대화도 시도했다. 수아를 행복하게 해주세요. 내가 말했다. 그는 한숨 쉬며 생각해 볼게 라고 했다. 우리의 사랑은 상처투성이지만 더 강해졌다. 여름이 다시 서울을 뜨겁게 달궜다. 수아와의 재회 후 우리는 작은 아파트를 얻었다. 여의도 근처 한강이 보이는 곳 우리 집이야 포장할 때 그녀가 웃었다. 가구를 배치하며 미래를 그렸다. 여기서 늙자 수아의 말에 나는 키스했다. 일상은 달콤했다. 아침에 함께 커피를 마시고 저녁에 산책. 하지만 과거의 그림자는 여전했다. 민지의 메시지가 가끔 왔다. 수아, 왜 그래? 수아는 차단했다. 끝났어. 8월, 수아의 아버지가 방문했다. 이번엔 화해의 손짓이었다. 수아야, 내 선택 존중할게. 레스토랑에서 그는 나에게 말했다. 지은 씨, 수아를 부탁해. 눈물이 핑 돌았다. 네, 잘하겠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울며 웃었다. 이제 자유야. 수아가 속삭였다. 하지만 자유는 시험을 동반했다. 수아의 디자인 회사에서 동료가 우리 관계를 알았다. 레즈비언이야. 소문이 퍼졌다. 수아는 스트레스를 받았다. 직장 그만둘까? 나는 말렸다. 버텨. 우리가 강하잖아. 9월, 우리는 제주로 휴가를 갔다. 블랙볼트 해변에서 약속의 반지를 샀다. 영원히 파도 소리 속에서 키스했다. 돌아와, 삶은 더 밝아졌다. 하지만 10월, 충격이 왔다. 수아가 임신 테스트기를 보여주었다. 아니. 어떻게, 그녀는 울었다. 민지 때 실수였어. 유산했지만 이번엔 아니, 그녀는 아니었다. 오해였다. 친구의 이야기였다. 하지만 그 오해가 우리를 흔들었다. 아이. 우리 사이에 다툼이 터졌다. 난 준비 안 됐어. 수아의 외침에 나는 후회했다. 화해 후 우리는 더 깊이 사랑했다. 겨울, 눈 내리는 한강에서 스케이트. 넘어지며 웃었다. 함께라면 다 돼. 새해 우리는 결심했다. 가족에게 공식 발표하자 수아의 아버지는 받아들였다. 행복하면 돼. 친구들도 축하했다. 봄, 벚꽃 축제에서 우리는 춤췄다. 사랑은 피어났다. 하지만 여름, 새로운 위기가 왔다. 수아의 전 동료가 블랙메일을 했다. 관계 공개하게 돈을 요구했다. 수아는 무너졌다. 다 끝났어. 나는 경찰에 신고했다. 함께 싸우자. 사건은 해결됐지만 상처는 깊었다. 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 수아의 물음에 나는 안았다. 우린 강해. 가을바람이 서울을 스치던 9월, 우리의 사랑은 시험대에 올랐다. 블랙메일 사건 후 수아는 우울증에 빠졌다. 나 때문에. 지은 누나 고통받아. 그녀가 중얼거렸다. 나는 그녀를 이끌고 상담을 받았다. 사랑은 선택이야. 후회 없어. 세션이 쌓일수록 그녀는 회복됐다. 우리는 여행을 떠났다. 강원도 산골로. 호박밭을 걸으며 추억을 쌓았다. 여기서 피크닉하자. 수아의 미소가 돌아왔다. 10월, 수아의 디자인 전시회가 열렸다. 인사동 갤러리에서 그녀의 작품이 빛났다. 이건 지은 누나에게 한 그림에 우리 사진이 숨겨져 있었다. 관객들이 박수 쳤다. 그날 민지가 나타났다. 수아, 잘 지내? 그녀의 눈빛에 후회가 스쳤다. 수아는 단호했다.
이제 행복해. 안녕, 나는 자랑스러웠다. 11월, 아버지가 다시 왔다. 이번엔 가족 모임. 수아의 파트너로 초대해 식탁에서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다. 어려웠어요, 아버지가 말했다. 하지만 이제 이해해 눈물이 흘렀다. 화해의 밤이었다. 겨울, 우리는 크리스마스 파티를 열었다. 친구들, 가족. 축하해, 함성이 울렸다. 하지만 1월, 재앙이 왔다. 수아의 건강 이상. 유방암 초기 의사의 말에 세상이 무너졌다. 치료할게. 나 혼자 아니잖아. 그녀가 웃었다. 나는 그녀를 지켰다. 병원 통원, 약 챙기기. 지은 누나, 고마워. 그녀의 손을 잡았다. 치료는 고통스러웠다. 탈모, 메스꺼움. 하지만 그녀는 강했다. 사랑 때문에 버텨. 여름 끝, 서울은 더위를 뿌렸다. 수아의 완치 후, 우리는 결혼식을 꿈꿨다. 법적이지 않아도 우리만의 제주 해변에서 작은 세레모니. 친구들, 가족. 영원히 사랑해. 서약 속의 눈물이 돌아와 삶은 안정됐다. 수아는 디자인 스튜디오를 열었다. 파트너로 들어와 은혜가 웃었다. 좋아. 9월, 과거가 다시 고개를 들었다. 민지가 연락했다. 도와줘. 아파, 암이었다. 수아는 망설였다. 가봐야 해. 나는 동의했다. 내 마음 따라 이 병원에서 민지는 울었다. 미안해. 너 행복한 게 다행이야. 수아는 안아주었다. 용서해. 건강 챙겨. 그 만남이 수아를 자유롭게 했다. 10월, 우리는 책을 썼다. 우리 이야기. LGBT 커뮤니티를 위한 자서전. 출간 후 반응이 뜨거웠다. 감동적이에요. 독자들의 편지. 11월, 강연 투어. 부산, 서울. 사랑은 용기야. 수아의 말에 박수. 아버지도 자랑스러워했다. 겨울, 눈 내리는 밤, 우리는 한강 다리에서 서 있었다. 첫 키스 여기였지. 수아가 말했다. 키스하며 미래를 약속했다. 새해, 임신 소식. 아니, 입양 계획. 아이 키우자. 우리는 준비했다. 봄, 고아원 방문. 이 아이야, 작은 여자아이. 우리 가족. 하지만 5월, 위기. 입양 심사에서 과거 관계가 문제됐다. 안정적이지 않아. 수아는 무너졌다. 다시 포기. 나는 싸웠다. 변호사, 상담. 우린 준비됐어. 결국 성공. 여름, 아이를 데려왔다. 엄마들, 그녀의 웃음소리. 가을, 우리는 정착했다. 아이와 공원 산책. 행복이야의 사랑은 가족을 만들었다. 겨울이 다가오며 우리 삶은 완성됐다. 아이 할인이 자랐다. 엄마, 놀아. 그녀의 목소리에 웃음. 수아의 스튜디오는 번창했다. 나는 마케팅으로 도왔다. 최고 파트너 이 키스하며. 1월, 민지의 소식. 지났어. 수아는 슬퍼했지만 내 덕에 강해졌어. 2월, 아버지의 생일, 가족 모임. 손주 예뻐. 할인을 안으며. 화해의 완성. 봄, 제주 여행. 가족 휴가. 해변에서 할인이 웃었다. 사랑의 여름, 공원 피크닉. 영원히 이 가을, 책 2판. 희망의 이야기. 10월, 작은 위기. 회사 스트레스. 쉬자. 여행 갔다. 부산. 첫 만남처럼 해변 키스. 겨울, 크리스마스. 트리 아래의 선물. 가족이야의 새해, 다짐. 더 사랑하자. 사랑은 아팠지만 치유됐다. 배신 후 재회, 병 후 회복.
이제 우리는 강하다. 시간이 흘러 5년 후 하리는 학교에 갔다. 엄마들, 사랑의 아침 인사. 우리는 여전히 손잡고 산책. 수아의 머리카락은 길어졌다. 예뻐, 내가 속삭인다. 스튜디오는 커졌다. 책은 베스트셀러. 강연은 전국. 어느 가을날 홍대 카페 비의 노래로 갔다. 여기서 시작됐지 이쪽지 추억. 새 알바생이 웃는다. 커플분, 우리는 고개 끄덕. 집으로 돌아와 할인 재우고. 지은 누나, 고마워. 수아의 눈빛. 키스. 나도. 생각해보니 그 아픔이 우리를 만들었다. 배신, 병, 갈등. 하지만 사랑이 이겼다. 가족, 용기, 수용. 세상은 변하지만 우리 사랑은 영원.